고려왕비실록 의종의 제1비로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해 태후가 되지 못한 장경왕후 김씨. 무인 정권의 등장으로 끔찍한 최후를 맞은 의종 왕현. 의종은 고려의 제18대 왕으로 제17대 인종의 장남이자 공인된 후계자였는데 인종이 지어온 자 1승은 뜨는 해에 떠오르는 해이지만 결국 저문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8대 현종 이후 지속되어 온 고려 왕조의 황금기에 종말을 고한 암군이자 무신정변으로 폐위되어 끔찍한 최후를 맞은 군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재위 기간이 24년으로 긴 편입니다. 동경으로 쫓겨나 참혹하게 시해당한 의종은 묘호도 시호도 없었으며 제사조차 모셔지지 않았지만 그를 불쌍하게 여긴 백성 필인이 작은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내 중방 반대파가 문제 3자 부랴부랴 올린 묘호가 바로 의종인데 생전 자신에게 표문을 지어 스스로를 만승천으로 표현했고 일본이 자신을 황제라고 부른다며 자찬을 했습니다. 고려사 권구 16열 정승명. 의종이 태자로 있을 때 부왕 인종은 태자가 장차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왕후 임씨도 둘째 아들 완경을 사랑해 그를 왕태자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태자의 스승 정승명이 충성으로 태자를 가르치고 보호해 폐위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던 탓에 부모의 속을 끄나 썩였는데 의종의 모후 공예 태후 임씨는 차남 대령후 완경을 총애해 인종에게 태자로 삼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종은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내심 태자를 바꾸려고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는데 혼란을 야기시킬까봐 반대한 것으로 보이며 의종의 난봉을 좌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강직한 신하로 이름이 높았던 정몽주의 10대 조인 정승명의 만리로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임금이 된 후에도 정승명은 의종이 풍류를 즐기는 것을 가난하다, 미움을 사서 쫓겨났습니다. 정승명이 병을 얻게 되니 이를 핑계 삼아서 내쫓았다는 말도 있는데 정승명은 1151년에 향년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사망 원인으로는 독약을 먹고 자결했다는 말도 있고 화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튼 의종은 젊은 시절부터 놀자판이었다고 고려사는 전해지지만 암군이지만 힘이 세서 각궁을 잘 다뤘고 방 안에 촛불을 켜놓고 팔시위를 당겨 촛불을 꺼버리는 엄청난 묘기를 선보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기마술과 격구에도 두루 능했던 무인형 군주였고 수바퀴라는 일종의 격투기를 좋아해 무인들의 수바퀴 경기를 자주 관람했고 음악과 시문 등 예술에도 나름 조예가 깊었습니다. 의종은 태자 교체까지 당할 뻔해서 왕이 된 후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모후 공예 태후 임씨와 첫째 동생이었던 완경을 극도로 의심하면서 경계했습니다. 낙랑군 개국 후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실수로 화살을 의종 앞에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의종이 경노해 화살의 주인을 찾을 때 정함과 김존중이 대령후를 무고했고 중신들까지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이를 틈타 의종은 어머니가 만월대에 있으면 대령후를 옹호할 테니 보제사로 보내버리고 대령부를 해체시키고 대령후를 천안으로 유배 보내면서 완전히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의종은 잦은 전쟁과 내전들로 땅까지 추락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제2첫 해에는 승고시를 도입하는 한편 민중 친화적인 정치 발언을 하는 등 초기에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벌 귀족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몇몇 한관과 내시들을 측근 세력으로 삼음과 동시에 무신들을 전격 중용해 이때 무신정변 주역들인 이이방, 이이민 등을 무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종의 개혁 시도는 권력을 잡고 있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문신 우대 정책으로 돌아가면서 무신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버지 인종 시대에 벌어진 연회 중 용춤을 추던 정중부의 수염을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태웠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인종 때부터 조금씩 문신과 무신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년에는 정사를 멀리 한 채 후궁을 지나치게 곁에 둔다거나 문신 및 환관들과 어울려 향락과 사치를 벌이고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백성들의 곤란을 가중시켰습니다. 1154년에 개건한 서경의 중흥사, 1158년 백주에 창건한 중흥궐은 고려 왕실을 중흥하겠다는 의종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도 있지만 무리한 토목 공사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잦은 연해로 국고가 탕진되어 인종 때까지만 해도 힘들게 유지되었던 고려의 태평성대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쇠락을 맞기에 이릅니다.
1170년 음력 8월 30일 무신정변 당일에는 종호품의 젊은 문신이었던 기거주 할례가 종산품이 되는 대장군 이소흥의 뺨을 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의종은 할례를 질책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 사건이 무신정변의 원인이라고들 하지만 이 사건과 정변은 같은 날에 일어나 원인이 될 수 없는데 어가가 보현원의 대문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무신들과 병사들은 호종하던 문신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의종은 보현원에 유폐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든 무신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검을 하사하지만 오히려 그 보검으로 무신들은 잔혹한 사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의종은 폐위당해 거제도에 유배당하는 신세가 되어 이곳에서 3년을 지냈는데 후국무비와 수많은 백관 및 가솔이 같이 따라갔고 태자 왕기도 폐위되어 전남 진도군에 유배되었습니다. 태자와는 달리 의종의 손자이자 태자 왕기의 아들인 태소는 정중부에 의해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의종과 태자, 태손이 모두 없어진 날 의종의 셋째 동생 이경공, 왕후가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명종입니다. 그 후 간이대부직을 맡고 있었던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꾀해 남로병마사로 임명된 이경직과 장순석, 서해도병마사로 임명된 배윤재는 거제로 내려가 의종을 데리고 계림 즉 동경으로 갔습니다. 의종은 김보당파와 이동해 2개월간 동경에서 버텼지만 1173년 10월 경로한 무신들의 도착함과 동시에 동경 백성들의 비협조로 김보당 일당은 체포되었고 의종은 동경 객사에 갇혔습니다. 이후 곧바로 찾아온 이의민에 의해 동경 고논사로 옮겨진 뒤 그 절의 북쪽에 위치한 연못에서 향년 47세로 끔살당하는 비운을 맞았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시해당했는지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이민 열전. 전황을 끌어내서 고논사의 북쪽 연못에 이르러 술 두어 잔을 들이고 의민이 등뼈를 부러뜨리니 손드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의민이 큰 소리로 웃었다. 박존이가 담요로 싸고 2개의 가마솥을 마주 합하여 그 속에 넣어 못 속에 던졌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티끌과 모래가 날아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부르짖고 떠들며 흩어졌다. 절의 중 가운데 헤엄 잘 치는 자가 있어서 가마솥은 가져가고 시체는 버렸다. 의종은 이의민의 등뼈 꺾기에 온몸의 뼈가 부러져 사망했고 그 시신은 담요로 감싸진 후 가마솥 2개를 합쳐서 연못 속으로 던져졌으며 이후 지나가던 스님이 발견하지만 담요와 가마솥만 가져가고 시체는 버려뒀습니다. 의종의 시신은 며칠 동안 고논사 연못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전 부호장 필인이란 사람이 몇 명을 데리고 의종의 시신을 수습해 관을 짜서 물가에 묻어주긴 했습니다. 의종은 사후에도 무신들을 귀찮게 했는데 동경에서의 복벽 운동에 이어 이번엔 서경에서 의종씨의 사건을 빌미로 반란이 터진 것으로 바로 조이총의 난이었습니다. 서경 유수인 조이총은 계급이 낮은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서경의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일어나 개경과 같은 대우를 받고자 했습니다. 조이총은 의종을 죽인 큰 죄를 저지른 정중부, 이방, 이의민, 박존이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을 싸잡아 비난했는데 이 가운데 박존이는 자신이 의종의 시체를 가마솥에 넣었다며 자랑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이에 1175년 5월 명종은 형 의종의 상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조정의 모든 신하는 사흘 동안 검은 관을 쓰고 흰소복을 입었고 시신을 개경으로 가져와 국왕의 예로 장사 지내니 는 오는 희릉이었습니다. 의종의 제1비 장경왕후 김씨.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의종 후비 장경왕후 김씨. 의종의 후비 장경왕후 김씨는 종실인 강릉공 왕혼의 딸로 의종이 태자였을 때 마저들여 비로 삼자 인종이 사자를 보내 조서를 내리고 이나의 예물도 하사하였다. 의종이 즉위하자 책봉하여 흥덕공주로 삼았다. 효령태자 왕기와 경덕 안정 화순 세 공주를 낳았다. 고종 40년 10월에 시호에 해자를 덧붙였다. 장경왕후 김씨는 의종의 제1비로 시호는 의종 장효대왕과 장자 돌림인데 남편 의종과 태자 시절 혼인해 왕후가 되었고 의종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넷이나 두었으며 태자가 태손을 낳아 할머니까지 되었으니 태자비, 왕후 태후 태왕 태후 순으로 정석적인 탄탄대로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실정으로 몰락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해 의종비 장경왕후, 명종비 광정태후, 신종비 선정태후의 세 자매 중
유일하게 태후의 시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종이 폐위될 당시 의종과 태자 부부 태손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왕후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 국상조에서 경순왕후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시동생인 명종이 사망하자 국왕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최충원의 반대로 국왕이 아닌 경순왕후의 예에 맞춰 장례를 지냈습니다. 장경왕후의 증조부는 문종왕후, 조부는 조선국양 헌왕왕도, 아버지는 강릉공 왕혼이며 어머니는 평장사를 지낸 안경공 김고와 인주이 씨의 딸 명주 김씨입니다. 외할머니인 인주이 씨의 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친할머니인 인주이 씨와 가까운 인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여동생으로는 광정태후, 선정태후가 있습니다. 의종, 명종, 신종 삼형제가 강릉공 왕혼의 딸인 장경왕후, 광정태후, 선정태후 세 자매와 혼인한 것입니다. 강릉공 왕혼의 둘째 딸도 인종의 차남 대령후 왕경과 혼인했고 아들인 공화후 왕영은 인종의 딸 승경공주와 혼인을 해서 고려 왕실 특유의 근친혼이 잘 드러내줍니다. 의종과의 슬하에 아들로 효령태자 왕기, 딸로 경덕공주, 안정공주, 화순공주를 두었는데 경덕공주는 사공왕평에게, 안정공주는 함령백박에게, 화순공주는 광릉공면에게 각각 하가를 했습니다. 효령태자를 낳기 전에 장경왕후와 의종은 아들을 낳으면 금은자로 화엄경 사부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는데 원자가 태어나자 1156년 두부를 필사해 흥왕사 홍교원에 장서했습니다. 또한 크게 법회를 열어 낙성식을 거행하기도 했는데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능은 희릉으로 의종과 함께 묻혔으나 위치가 실전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데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시책이 전해집니다. 경순왕후 시책. 이지무. 왕은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자리를 바르게 하여 바탕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내조의 어지름에 바탕하고 시호를 정하여 명칭을 바꾸는 데는 대개 선왕의 제도가 있나니 비로소 논찬을 지어 삼가 슬픔과 영례를 보인다. 대행왕후 김씨는 종실에서 태어나 갑족의 으뜸이 되었다. 용이 타고 올라가는 검은 구름의 기이함을 느꼈고 후비의 골상인 반달에 빼어난 자태를 타고났다. 일찍이 요구하는 어진 배필에 적합하여 잠저에 비누러 왔는데 본디 부드럽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서 참으로 좋은 짝이 되었다. 왕위를 이어받음에 이르러서 드디어 중궁에 올라 임금의 짝이 되었다. 생각은 근심하고 부지런함에 있었으니 편애함과 사적으로 청탁하는 마음이 없었고 몸은 정성스럽고 조심하니 공경하고 경계하면서 서로 이룬 도가 있었다. 스스로 왕후의 덕을 닦아서 아름다운 소문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규목의 어질미 널리 퍼지고 관저의 교화를 멀리까지 입혔다. 규목의 어질미 널리 퍼지고에서 규목은 후비의 훌륭한 덕을 읊었다는 시경의 편명으로 그 시에 아래로 늘어진 남산의 나무까지 칡덩굴이 의지하고 얽혀있구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무까지는 문왕의 후비를 가리키고 칡덩굴은 후궁들을 가리킵니다. 후비가 투기하지 않고 미천한 후궁들에게 두루 은혜를 베풀자 후궁들이 그 덕에 감복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저의 교화를 멀리까지 입혔다 해서 관저는 시경, 주남의 맨 처음에 나오는 편명으로 문왕 후비의 덕을 노래한 시입니다. 공교의 기람을 얻으니 과연 고매에게서 경사를 받았고 진교의 상서로움을 찾으니 이에 원자를 돈독히 낳았다. 이미 그것으로 국가의 근본을 공고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맷불이나 언덕처럼 장수를 누리리라 생각하였는데 어찌 호련히 고왕의 병이 나서 이렇게도 갑자기 무덤으로 돌아갔는가. 고매에게서 경사를 받았고는 후사를 얻은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고매는 후사를 얻기를 원할 때 기도하는 신이나 혹은 그때 지내는 제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흰 구름이 이미 아득하니 슬프도다. 목소리와 얼굴이 영원히 숨겨졌구나. 왕후의 행동이 있으니 어찌 위후를 추숭하지 않겠는가. 지금 옛 제도를 거행하여 빛나는 아름다운 덕을 드날리고자 한다. 이에 사모관모와 부사모관모를 보내어 책문을 받들어 시호를 추증하여 경순이라 한다. 바라건대 밝은 훈령을 보여주어 이 보명을 받아서 맑은 향기를 무성히 하여 썩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빛내어 무궁하게 하라. 아, 슬프도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의종의 제일비로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해 태후가 되지 못한 장경왕후 김씨였습니다.